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28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입주 물량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입주 물량이 11% 감소한대요. 요것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남천자이 과연 할인 분양할까요? 미분양 세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비슷한 사례 만촌자이른의 분양가 11.5억 최고 기준으로 이 정도예요. 남천자이도 뭐 입지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꿀릴 거 없죠. 얘도 꿀릴 거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15% 정도 분양 성공했대요. 남천자이는 뭐 오피셜로 뭐 37.1%. 근데 얘는 미분양 수가 수백 가구에 이르고 얘는 뭐 수십 가구에 이른다는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할인 분양 얼마나 하는지 보니까 15% 정도 할인 분양을 합니다. 15% 정도 할인 분양해요. 근데 차선책으로 또 대안도 내놨어요. 스마트 리빙이라고 해서 전세 살아보고 결정해라. 단 살게 되면은 추가로 청구되는 돈은 3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지만 30개월 살고 나가는 경우에는 5%를 청구한대요. 요거 월세로 환산해보면 5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이거 3.3억 전세에 월세 55만원 요 정도의 개념이에요. 전세? 반전세?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하죠. 따지고 보면 한 4.3억 정도? 네, 요 정도 전세 가격으로 보입니다. 왜 55만원을 월세 부분을 전세로 환산해보면 요 정도 되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억 정도의 전세 가격인데 매매 가격이 9.8억으로 나와 있다? 전세가율이 50% 정도임을 감안하면 조금 비싼 느낌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야, 나 저거 사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비싼데 좀 더 할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과거에 그런 선례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할인 분양 시기 하면 30-40% 한 적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5% 할인 분양에도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자, 남천자이 물량 털어내기 쉬울지 할인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물량 폭탄이랍니다. 공급 물량 적다는 뉴스 재작년까지 계속 봤을 텐데요.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 대비 24,000가구 정도 늘어나는데요. 그 가운데 부산 지역은 27,000가구.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네. 아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입주 물량은 24,249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격차가 약 3,000건 가까이 돼요. 소규모 아파트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은 더 많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이것만 보면 돼요. 야, 부산의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11.22%나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분도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2,000가구의 입주 물량을 생각했을 때, 자, 부산 인구 330만으로 잡았을 때, 보통 뭐 1.65만 가구가 적정 물량이라고 하죠. 적당히 멸실도 많이 되고, 멸실도 많이 되고, 그리고 가구 수도 빠르게 분화되면서 많이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1.65만 가구. 근데 그 이전 수년 동안 이미 2만 가구 이상씩 거의 근 10년을 가까이 분양을 해왔죠. 그 여파가 언젠가는 미칠지 모르겠다. 지금은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걸로 그 여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물 또한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물량보다 1만 개나 더 많이 공급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야, 전년 대비 11.2%나 입주 물량이 감소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다각도로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어제 영상 크게 관심을 많이 주시던데요. 낙폭 자체는 지난주 대비 줄어들었어요. 전국이 다 지난주 대비 줄어드는 모양새. 그 가운데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이 1위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전세 지수도 지난주 대비 부산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 다음 주 되면 또 부산이 인천의 하락률을 1위 자리를 내줄지도 몰라요. 또 대구의 1위 자리를 내놓을지도 몰라요. 순위는 뒤죽박죽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제가 뭐 맞췄다고 뭐 잘난 척 뻐길 것도 없고, 흐름은 하루하루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지, 제가 여기서 뭐 뻐기면 뭐 하겠습니까? 구독자 1만에 제가 여기에서 한번 봐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지, 제가 뭐 어떤 분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야, 니 거기 봐라. 어떤 부동산 채널 보면은 구독자 100만 명 넘어가는데 그 말하는 모양새가 다르다. 아주 신사스럽게 말한다. 그럼 그쪽 가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유튜브로 수익을 남기려는 이런 목적도 없고, 그냥 정보만 제공해주고
그걸로 그치자 이런 생각합니다. 뭐 수도권 뭐 전국을 다루는 부동산 채널에서야 얼마든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공하고 더 많은 구독자를 유치하고 가능하겠지만 이 지방 방송에서는 이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상냥한 말투를 듣고 싶으시면 그쪽 가서 들으시고, 야 그래도 뭐 좋은 부분이나 안 좋은 부분이나 일단은 조금 그래도 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야,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고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야 고맙다, 네가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해줘서 집값 떨어지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리트 있는 물건이 많이 늘어나더라. 새로 실거주로 살려고 했는데 괜찮은 물건도 보이더라. 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대출금리 여기 지금 살짝 코펙스 금리 살짝 꺾였고요. 대출금리도 조금 낮아지긴 해요. 근데 누구에게 낮아지느냐? 신규 대출자 기준으로는 좀 낮게 적용받고 있어요. 근데 이미 대출 그 전에 받아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이런 뉴스는 살짝만 나옵니다. 신규 대출자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런 건 살짝만 나오고요. 상당 신규 코펙스 인하되었던 것이 진짜 뭐 병아리 눈물만큼 이렇게 인하되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기존 차주들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이런 상태. 근데 금리가 내린다는 뉴스는 한 50번 정도 나오면은 이렇게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이런 뉴스들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오죠. 물론 기존 대출자들도 뭐 6개월이 지나고 다시 갱신 시점이 되거나 금리 조정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다시 적용받긴 하겠지만, 여전히 많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다 묻혀버린다. 여기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데요. 이 부가세 자영업자에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것도 어렵죠. 뭐 세무사에게 뭐 대충 기장도 대신 맡기고 뭐 다 하면 물론 되긴 하겠지만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겠더라. 제가 이 부가세를 계산하고 해봤는데요. 생돈 뺏기는 느낌 납니다. 생돈 뺏기는 느낌. 어쨌든 부가세 큰 돈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입금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산업 현장 쉽지 않다. 자영업자들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딱 체감하실 때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느낌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비단 2023년만의 문제였느냐? 아니었어요. 2018년, 19년 뭐 그런 시절에도 굉장히 또 어려운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넘어갔다. 그 이전에도 좀 혼란스러운 시기들이 있었지만 어찌 넘어갔다. 계속 그런 느낌으로 겨우 고비를 넘기고 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또 이번에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혹시라도 이것이 만약에 터진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분도 아직 시차를 두고 좀 더 내려갈 것 같다는 그런 입장. 그 중산층 반열에 들었던 분들도 자금 경색 일어날 수 있다. 왜? 금리 오르지, 위아래로 물가 오르지, 금리가 짓누르지, 진짜 살기가 너무나 팍팍해지는 모양새. 자, 김내 시장 한번 보시면요. 부산도 기본 2회 유찰되는 것은 그냥 기본 패턴이에요. 한번 유찰되고 물건 사는 경우 잘 없어요. 2회 유찰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냐면은 49% 수준인가요? 2회 유찰인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네, 64% 수준? 네, 64% 수준. 그리고 살펴볼 것이 요 부분이에요. 임차권 등기로 나오는 매물들이 종종 있어요. 경매로 올라왔는데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임차인이 소송 걸어버립니다. 이것도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정말 1년 이상 걸린다고 각오를 해야 되고, 유찰 횟수가 길어질수록 임차인은 그 돈을 받아 나가는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아무튼 임차권 등기 매물들도 종종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1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낙찰가율이 85.5%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작년 1년 동안 2021년 1년 동안 하면 이거 평균 낙찰가율이 100%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이 감정가액도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낙찰 가격에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 1년간의 평균은 85.5%, 최근 6개월간의 낙찰가율을 보면 80%, 최근 3개월간의 낙찰가율을 보면 76.56%입니다. 76.56%.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경매도 간혹 보면 매력적인 물건이 보이긴 해요. 경매도 살펴보고 공매도 살펴보고
아까 이런 거 부가세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 세금 납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공매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오늘은 경매 부분만 한번 살짝 봤고요. 주간 브리핑 제가 열이 좀 나는 관계로 이번 주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2주치 분량을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매도 물량 지난주 보시면 설 이후에 21년 한번 보시고 그리고 20년도 보시면은 요거 회복하는데 기간이 설날 때 감소했던 물량 회복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2주 정도 기간 지나면은 다시 물량은 회복될 걸로 우선적으로는 예측하고 살펴봅니다. 전세 물량 전년 대비 감소한 지금 형태 숫자로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조금 회복할 걸로 보고요. 월세 물량도 조금 감소. 월세 물량도 전주 대비 조금 감소해 있는 모양새. 전체 임대 물량도 지금 그렇다고 이것이 감소 추세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야, 이제 물량이 줄어드는구나. 언론에서 금리도 떨어진다 그러고 주가 지수도 많이 다시 오른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보니까 그런 뉴스들만 접하면은 마치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포털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가 좀 한정적이죠. 좀 걸러진 뉴스를 이미 한번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 자체가 한번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외국에는 보면 엉망입니다. 러시아도 엉망, 저기 중동 지역도 지금 그렇고 유럽도 에너지 위기니 뭐니 해가 날리고 우린 늘상 안 좋은 뉴스들만 접하잖아요. 아무튼 요 부분은 다음에 한번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은 전주 대비 5개 감소. 전월세 매도 물량 감소 폭에 비해서 분양권 매도 물량은 많이 감소한 느낌은 들지 않고요. 아마 3월달 되면 좀 더 늘어나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아파트 거래량 84건, 야, 굉장하다. 요런 느낌? 굉장히 많이 80건대의 거래량을 보는 느낌은, 요렇게 거래가 좀 많이 활발했을 때, 요런 시절에는 100건 이상의 거래를 또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요런 상태가 계속 지속돼 준다면은, 야, 거래량이 살아나네? 이런 느낌일 텐데, 지금은 요런 느낌은 아니죠. 설 이후에 요럴 때, 거래를 신고가 안 됐던 기간들께 뒤늦게 몰려서 거래가 신고되는 형태.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번 주 거래 신고되었던 건수는 224건이거든요. 일주 한 247건 정도 예상으로 살펴보는데, 거래가 많이 신고된 것은 아니다. 하루치만 보고 깜짝 화들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1000건 아래쪽에 거래량 흐름 보일 것 같습니다. 1000건 아래쪽 거래량 보인 적 있나요? 근데 여기 지금 12월달 거래량도 1000건이 넘을지 못 넘을지 모르겠어요. 규제 해제한 이후에도 큰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해운대 엑소디움 요 와중에도 신고가가 나왔다. 그럼 얼마나 신고가가 나왔냐 살펴보면, 자, 과거 한 8억, 9억 정도 했던 것이 한 2배 정도 오른 느낌. 자, 많이 오른 곳은 2배 정도 오르면서 2배 정도 올랐는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간혹 신고가 나오는 거 보면은 낮았던 가격 한 5년, 6년 전 가격 대비 한 80% 혹은 60% 오르면서 신고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래 공백 사항들 감안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해운대 아이파크 한 14%, 13% 정도 하락했는 모습. 12억.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가격 15% 정도 하락해서 9억 5천.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가격 10% 정도 하락해서 9억 1600. 쌍용 예간 디오션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8억 3,500. 벽산 아파트 50평형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야,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은 야, 가격이 일부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가격 흐름 더 많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20% 정도 수준 하락, 요거는 보합 수준 하락, 시청률 비싸동원도 25% 정도 하락, 수영 SK뷰 1단지 30% 정도 하락, 베스티움 30% 정도 하락, 명지 대박 노블랜드 얘는 조금 차치해두고요. 야, 낙폭이 좀 줄어드나? 다시 여기서 재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까? 이 반등하면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이렇게 대출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겠지만, 우선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 고통받는 사람들의 느낌은 그들만의 몫이 되어버리고, 상승했을 때 주까지도 지금 3,000을 훨씬 웃돌던 수준에서
뭐 한 2200까지 갔다가 굉장히 한 3400까지 갔었나요? 여기서 뭐 2600 정도 수준까지 반등했을 때, 자, 간다, 다시 간다. 가긴 가지만 이때의 고통, 이때 올랐을 때의 기쁨, 한번쯤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늘상 우리는 이 좋은 부분만, 이 자산시장 이상이에요. 오를 때만 굉장히 많이 대서특필되고, 떨어지고 있을 때는 조용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거래되는 가격들 살펴보시면은 고점 대비 20% 요 정도 수준의 하락하는 모습, 10% 하락도 많이 보이고요.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 많이 보였었잖아요. 자, 대연자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 메가센텀 하나구매 그린 40% 정도, 전 쌍용내가 25% 정도, 나머지 보합권 수준도 제법 많이 보이고요. 롯데캐슬 10% 정도 수준은 지나가고, 부산 명지 여기가 부산이가 이러면서 댓글 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0%, 요것도 약간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두고, 수영 SK빌든지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매매가 전세가 서로 아주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부분. 자, 요런 것들 충분히 임차권 등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돈 받아놓은 건 주가지수,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전세금 받아서 거의 주가지수가 거의 반토막 3분의 2 정도, 거의 체감상으로는 아마 반토막을 체감하신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이미 전세금 받아서 이미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코인이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다시 23,000불, 24,000불 이런 이야기 나오나요, 지금? 그것도 한창 때는 얼마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한 7천만원, 8천만원까지 갔었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들 이미 실컷 다 두드려 맞고 나서 돈이 거들났는데, 그 대책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격들, 에일리넷들 29평형 3억 3천 고점 대비고, 이거 40%. 그래도 40% 가까이 떨어진 물건들도 꽤 보이더라.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5천만원 수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부분. 이 정도가 중위 가격이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부산 전체 아파트 실제 중위 가격은, 저는 실제 거래되는 건수들을 다 합친 것이고, 중위 가격은 전체 아파트를 다 아울러서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자료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자, 거래량, 이게 규제 해제했나? 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보면은, 규제 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만으로도 이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무 잠잠하죠. 오늘 하루 거래량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변화로 보이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눈을 요만큼만 뜨고 보면은, 야, 오늘 하루 대단하네 하겠지만,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보니까, 야, 이상하네. 야, 부동산 가격이 그럼 언제부터 분위기가 부산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느냐면, 사실상 20년 11월, 이맘때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렸죠.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 상태. 그것도 회복하지 못하죠. 회복할 듯 못하고, 다시 반토막 나버린 거래량을 회복할 것 같다가 못하고, 다시 시름시름거리다 회복할 것 같다가 못하고. 근데 점점 반응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대선 때 요거 3, 4개월 효과 있었어요. 야, 대선 이후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 거야. 규제 지역 해제하고 나면 큰 변화가 있을 거야. 희망 고문만 계속하고 있더라. 언론에서도 금리가 떨어진다는 희망적인 뉴스만 계속 내보내고 있더라.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또 기존 대출자들에게 반영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요. 금리 오를 때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 오른다고 바로바로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이 갱신되는 시점에 적용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또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곧 있으면 또 미국 금리 인상 또 발표될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일지는 또 한번 또 결과 나오는 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양권 12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그 중에 신고가 3건, 요거 아직 의미 있게 보지 않아도 되겠고, 생각보다 5억 전후로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부산도 5억 이상은 비싸다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고요. 전세 거래량 134건 많거든요. 계속 연일 전세 거래량이 많습니다. 근데요, 요거 지금 어제 오늘의
12월 1월 거래량의 변화를 보시면 14건 플러스 100 몇 건인가요? 120건? 134건? 1월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신고되지 않았는데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뒤늦게 신고되는 거. 아까 제가 매매건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매매 건수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세 부분으로 착각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약간 혼선이 약간 생겨서 죄송합니다. 요렇게 오늘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았냐 보니까 9월달, 10월달, 이렇게 8월달 과거의 거래량들이 많이 좀 섞여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면 80 몇 건이었던가요? 네, 84건. 84건에 오늘 약간 오락가락해서 죄송합니다. 84건의 거래량 중에서 여기에 1월에 추가 거래량은 49건, 그리고 12월에 추가 거래량은 3건, 52건이 추가로 신고되었거든요. 그러면 84건 중에서 이 32건의 거래량은 다 과거의 거래량들이 뒤늦게 신고된 것들이 많아서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은 것으로 좀 비춰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맨날 뒤죽박죽해서 가끔 전세가 저런 신고가 많아가지고 제가 약간 혼란을 약간 겪었네요. 죄송합니다. 전세 거래량은 지금 과거에 신고된 건 별로 없이 요거 사랑의 힘으로 밀어 올린 건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요. 사지 롯데캐슬 클래식 전세 5억, 나머지도 위에 부분도 1억, 2억 이렇게 해서 그나마 돈을 돌려줄 수 있고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뭐 살아남고,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사람도 살아남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 비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제 영상에서 파레토 법칙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20대 80으로 나눠봤을 때 다주택자 비율은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중에서 또 찐 부자는 또 사실 한 20% 정도 될까요? 한 4% 정도라고 치고 전체 16%. 이 중에 상당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그런 용도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 계층이 통째로 위기다. 주택시장이나 뭐든지 5% 계층만 흔들려도 전체 시장이 위협받는다고 하죠. 자영업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투자자라고 했던 분들도 상당수는 자기 자금이 아닌 상태로, 혹은 자기 자금으로 시작했는데 전세금도 받아놓고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아까 보셨지만 주식이나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 차라리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돈 벌었네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자산이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큰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게 계속 올라왔으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 또한 어리석은 모습일 것이다. 네, 나머지 전세 가격, 2억대 가격 지금 내려온 거 보면은요. 아까 7억짜리 전세가 5억으로 떨어진다. 요런 부분. 근데 고점 대비로 보면 거의 70% 수준이잖아요. 여전히 요거 높게 느껴집니다. 요 정도만 느껴져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죠. 부실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근데 7억짜리만 5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4억 2천짜리도 2억 4천, 4억 6천짜리도 2억 4천, 4억 5천짜리도 2억 4천. 이런 식으로 가격 2억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지금 대구 지역을 보면요. 요 12월 달에 전세대 월세 비율이 0.98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부산만 사랑의 힘으로 예외적으로 전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진실이 아니더라. 사랑이 거치고 나면 이 비율은 정말 1대1 수준까지도 부산도 내려올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여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아닌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 지금 무주택자 유주택자 싸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보고 또 댓글에서 야 집 다 팔고 니 가가지고 저 촌에 가가지고 집 짓고 살아라. 저 그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부모님도 야 이거 집 있는 거 처분하고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그 땅에 그냥 집 짓고 살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병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다시 왜 그 과거로 회귀하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전원주택 짓고 뭐 살고 이런 것도 더 젊은 시절에나 가능하고, 지금 집 짓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그 돈이면은 차라리 뭐 도심 지역에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지는 거 사는 거나, 아니면 좀 외곽 지역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거나, 그 돈이지. 결코 집 짓고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말이 왜 이렇게 길어지죠? 죄송합니다. 전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설명은 따로 안 붙이더라도 월세 거래량이 계속 많다는 부분, 이 월등히 많아지는 부분.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